여러분들 창업 생각 있으십니까?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이 망해가는 이 나라를 여러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여러분이 내주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5,000명치씩 내줘야지만 이 유지가 돼. 안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된다고. 애들이 없잖아. 애들이 없으니까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내야 돼. 그러려면은 회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돼. 세금이 많이 내는 회사가 돼야 돼. 하여튼 여러분이 살려주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내가 살려야 된다. 너 없으면 게임 망해. 너 없으면 나라 망해. 너 접으면 이 게임 망해. 이 상황이야 지금.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그래요. 총체적 난국이야. 현대차가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현대차가 앞으로는 모든 생산량의 8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줄이고 결국은 한국에서 현대 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한테는 거의 이제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뉴스죠. 원래는 정년까지 거기 다니면서 공장에서 생산 열심히 하고 그럴 걸 바라셨겠지만 거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그 노조와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현대는 답을 찾았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2조 원인가 3조 원 들여가지고 인수하고 그리고 인간을 대체할 로봇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미국에다가 70조 원인가 몇 년간 70조 원까지 투자해가지고 생산 공장 다 옮기는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산업 구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사람들이 자기 직장만 바뀌는 거를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게 문제야. 이게 AI가 내 밥벌이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직장 유지될까? 요것만 걱정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AI로 로봇이 자율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은 택시를 비롯해서 버스나 아니면 운송업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운송업 종사자들이 일자리가 일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이 비율이 운송업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4%인가 그렇대. 그러면 전체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뭐 노동자가 한 뭐 2천만 명이라고 가정해 볼까? 한 2,500만 명이라고 가정해 보자고 노동자가. 그럼 2,500만 명 중에 4%가 더 이상 이 일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봐. 그럼 이 몇 명이냐고 도대체. 1%가 25만 명인데 4%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그러면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 운송업만 그런 게 아니죠? 운송업만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모든 부분에서 산업 구조가 다 바뀌잖아. 그러면 그 산업 구조에서 예를 들면은 A라는 섹터가 있는데 이 A라는 섹터가 가령 전체 산업에서 뭐 한 2에서 3%를 차지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 2에서 3% 중에서 AI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절반 가까이 50%는 대체를 하게 된다 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게 1에서 1.5%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전체 인구에서 1에서 2.5% 그 노동인구에서 1에서 1.5%면은 약 그러면은 30에서 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라고. 이 섹터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할 건데? 그럼 결국은 이 교육받지 못한 이 비교육 상태로 나오는 자신이 전문성을 가진 거를 다 내려놓는 그런 그냥 완전 다시 전문 교육을 받지 않고는 취업이 불가능한 중년층 실업자가 미친 듯이 발생을 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야. 근데 이게 결국은 어마어마한 사회 불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젊은 층은 오히려 괜찮아. 젊은 층은 실업을 해도 젊으니까 뭐 새로운 분야를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기회를 안 줘. 사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해봤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중년층이 결국은 한 세대에서 허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허리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아작이 나는 건데 그 아작 나는 규모가 몇 만 명 수준이 아니라 몇 백만 명 수준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다들 뭐 AI가 뭐 개발자를 대체하나요? 아니면 뭐 디자이너를 대체하나요? 뭐 변호사를 대체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산업을 대체를 해요.
산업의 일정 인구 퍼센트를 대체를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면은 뭐를 하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단편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비교적 고령자 측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이 배달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배달에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제 50대 이상이 많아지고 있대. 할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다른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예를 들면 막 택배나 뭐 그런 거는 힘드니까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냥 오토바이 한 대 사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배달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배달 수익 조금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존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배달 시장이 뭐 무한대로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 여기도 치킨 게임 되는 거잖아. 그럼 치킨 게임 되는 거면은, 그럼 여기에 근데 요런 식으로 진입하기 쉬운 분야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불보듯 뻔하죠. 불보듯 뻔한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오기 전에 나라가 좀 발전하려면 기업가가 탄생을 해야 됩니다. 전설적인 기업가들이 탄생해 줘야 돼. 그래서 채용을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해줘야 돼. 그거 말고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현 시점을 살아가는 관점에서 방법이 없어요. 운송업 퍼센트를 한번 볼까요? 전체 노동자 중 운송업 비율, 제가 그때 봤을 때 4%였던 것 같은데 더 많은 것 같죠. 거의 지금 137만 9천 명이라고 하네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자수성가 비율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구국의 영웅이 돼야 되는 거죠.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고, 난세의 영웅이 탄생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난세 특 영웅이 안 나타나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은, 난세가 영웅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영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대체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 시장의 압박을 만들게 될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보수적으로 가고 있어요. 당장 그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이 그 레벨이 있거든요. 자율주행은 그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레벨 1, 2, 3, 4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허용된 게, 어쨌든 사람은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게 뭐 일정 시간마다 뭐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할 때도 중간중간 잡으라고 하잖아. 근데 한국은 그 정도를 해줘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이 5단계까지 가게 될 거야. 5단계까지 가겠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 동안 안에, 우리 세대 안에 무조건 5단계 가잖아. 안 가겠냐고. 지금도 알아서 주차도 하고, 내가 이거 띡 하면은 내가 있는 곳으로 주차된 차가 알아서 오기도 하는 수준인데, 레벨 5까지 무조건 간다고요. 무조건. 그럼 레벨 5까지 무조건 가면은 결과적으로 로봇 택시, 로봇 버스, 그리고 로봇으로 운행되는 트럭들, 그런 비율이 높아질 거고, 그럼 거기서 퇴직된 사람들은 그럼 뭐 하냐고 도대체. 대부분 연세도 꽤 많으실 텐데, 그게 결국은 어마어마한 지금 사회 압박이 되는 거죠. 사회의 불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개발자는 괜찮다고 봅니다. 개발자는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봐요. 비교적 안전지대다.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흔히들 뭐 개발자 채용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꾸 뭐 개발자가 뭐 다 싸그리 대체돼가지고 뭐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야. 대체는 될 수 있어도 완전 대체가 안 돼요. 여기는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소통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계의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통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결국은 이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리터러시. 프로그래밍에 문해력이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AI가 AI한테 명령을 할 수가 없잖아. 명령을 할 수가 없잖아. 레벨 5는 말 그대로 인간의 개입 없이 돌아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레벨 5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라가 레벨 5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장거리 운행 같은 거 할 때는 사람이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그게 뭐 영원히 유지될까요? 지금에야 우리가 상상할 때는 그런 미래가 멀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업과 시장은 가격 효율성을 따라서 움직이잖아. 인건비 부분이 언제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완전 자율로 했을 때 얻는 온갖 리스크를 다 합치고 그 인건비 줄이는 그런 코스트를 다 비교를 해봤을 때 야 이게 무조건 남는 장사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은 합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회계사들이 괜히 회계사입니까? 다 정확하게 모든 상황, 모든 최악의 상황에 나가는 비용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야 이 사업성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물밀듯이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물밀듯이 전환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럼 거기서 이제 대체되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생긴단 말이야. 물론 그 전까지는 뭐 로비 활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협회 활동을 통해서건 뭐 법안을 만들던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겠죠. 근데 그 버티는 거는 결국은 이 돈 때문에 돈이 결국은 판도를 바꾸기 때문에 뭐 한 20년 안에는 이런 건 다 바뀌지 않을까요? 운수종만 해도. 하여튼 제 말의 요지는 전설적인 기업가들만이 이 나라를 살려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